삼냥, 삼냥이면 가져가라. 쓸모없는 기생 따위가 감히.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종 임금 말년의 일이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돌쇠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양반댁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머슴이었지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집신 한 켤레와 헌 삼배옷 몇 벌, 그리고 10년 넘게 푼푼히 모은 돈 3냥이 전부였습니다. 3냥이라 하면 쌀 두어 말을 살 수 있는 적은 돈이었지만 돌쇠에게는 온 세상이나 다름없는 전 재산이었지요. 그는 그 돈을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이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좋은 약재를 사겠다는 작은 소망을 품은 채 말이지요. 돌쇠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산처럼 넓은 사내였습니다. 오랜 농사일에 단련된 팔뚝은 쇠기둥처럼 굵었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흙내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우람한 겉모습과 달리 돌쇠의 마음은 솜처럼 여렸습니다.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면 자기 밥을 덜어 먹이고 굶주린 거지가 지나가면 가진 것 없이도 무언가를 나누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놈은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바보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사람들의 조롱에도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웃을 뿐이었지요.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깊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강원도로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린이었지요. 나이는 18, 갓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곱고 단아한 얼굴을 지녔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담지 않은 눈이었지요. 아리는 기생으로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끌려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린 자신도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다만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그 텅 빈 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고이는 것을 누군가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열리는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주인 양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섰지요.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품속에 삼냥이 든 헝겊 보따리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소리, 생선 파는 안악의 목청, 속값을 흥정하는 사내들의 고함이 뒤섞여 시끌벅적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장터 끝 주막 앞에서 험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연이 감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고 돌쇠도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험상궂은 사내가 한 여인을 짐승처럼 때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카락이 흩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것이. 사내는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삼냥, 삼냥이면 가져가라. 사내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노비값도 안 되는 것 있으면 골칫덩어리다. 누구든 3냥 내고 인연을 끌어가라. 그제야 돌쇠는 쓰러진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멍이 든 볼, 찢어진 입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한 듯 텅 빈 눈동자. 그 눈을 보는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 험악한 사내 앞에 선다는 것이, 온 장터 사람들 앞에서 나선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그러나 그의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찌 물건처럼 다룹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돌아보았지요. 뭐야, 이놈이? 어디서 굴러온 상놈이 감히 나서? 3냥이라 하셨지요. 돌쇠는 품속에서 헝겊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10년을 모은 전 재산,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아껴두었던 그 돈을 말이지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3냥이요. 이 사람을 저에게 파시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구경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미친놈 봐라. 바보 머슴이 기생을 산다고? 그러나 돌쇠는 묵묵히 3냥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3냥을 낚아챘습니다. 좋아, 가져가라. 저런 쓸모없는 것, 3냥이라도 받으면 이득이지. 그리고는 아린을 발로 툭 차며 내뱉었지요. 꺼져, 이년아. 새 주인 따라가거라. 돌쇠는 쓰러진 아린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지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린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텅 빈 눈에 처음으로 물결이 일었지요. 놀라움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바보 머슴이 또 한 건 했네. 3냥 주고 기생을 사? 저걸 데려다 뭘 하려고? 밥도 못 먹이면서 사람을 사다니 저것도 병이야 병.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돌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린을 부축해 일으키고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갔지요.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린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에 업혀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돌쇠는 아린을 자신의 작은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 한 칸에 부뚜막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지만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비도 새지 않았지요. 돌쇠는 아린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부뚜막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비명과 함께 벌떡 일어난 아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물을 드릴까요? 아린은 대답 없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눈에는 기생 주인에게 맞은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서려 있었지요.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악몽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돌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해진 옷을 깁고 조용히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아린의 헌 옷을 빨려고 들었을 때였습니다. 옷자락 안쪽에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지요. 조심스레 꺼내보니 정교하게 엮은 실매듭 하나였습니다. 비단실로 만든 매듭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문양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산 너머 마을에서 보았던 커다란 기와집. 그 집 대문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그 집은 어느 날 밤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영모를 꾀한 죄인의 집이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쉬쉬하며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돌쇠는 실매듭을 다시 옷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바라보았지요. 이 여인과 그 불타버린 양반집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있는 것인지 그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장에서 구해온 쌀로 죽을 끓였지요. 비록 멀건 죽이었지만 정성껏 불을 지피고 간을 맞추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서 드시지요. 돌쇠가 사발을 내밀자 아리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 저는 기생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몸이지요. 왜 전 재산을 버려가며 저를 사셨습니까? 돌쇠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다만 그때 당신이 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짐승처럼 맞아서는 안 된다고 그 생각뿐이었지요. 아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바보 같은 분이시군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돌쇠가 멋쩍게 웃었지요.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죽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따뜻했습니다. 그 죽이, 그 말이,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린이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면서 죽을 비웠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지요. 창밖의 봄비는 두 사람의 마음을 적시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린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때로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고 돌쇠의 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자들을 보았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서넛이 움막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찾아내야 한다. 전연이 없으면 일이 틀어져. 사내들은 수군거리다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움막에 들어서자 아린이 떨고 있었지요. 그들이 왔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아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기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숨겨진 것이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린은 옷자락에서 실매듭을 꺼내 돌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를 쫓는 것입니다. 저를 기생으로 판 자들, 그들에게는 저를 반드시 없애야 할 이유가 있지요.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움막을 흔들었지요. 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생이 아닙니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지요. 저는 한양 북촌에 살던 윤판서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백리로 이름 높은 분이셨고 어머니는 양가의 교수 중에서도 현숙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지요. 그런 댁의 아씨가 어찌 기생이 되셨단 말입니까?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어느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광군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영모죄인이라 끌어갔지요. 그날 밤 집은 불탔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몸종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지요. 영모라니요. 누명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지요. 아리는 실매듭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 옷에 꿰매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문양이지요. 저를 쫓는 자들은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제가 살아서 진실을 밝힐까봐 말이지요. 돌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타던 양반집, 그 문양,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집을 압니다. 아린이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5년 전 저는 15살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산 너머에서 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지요. 광군 행세를 한 자들이 불을 지르는 것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말입니다. 광군 행세라 하셨습니까? 예. 그들은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숲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그중 한 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왼쪽 눈 밑으로 칼자국이 있었지요. 그 자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 자는 지금 이 고을의 아전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5년 전 그 밤에 이미 엮여 있었던 것이지요. 아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칼자국 있는 사내가 이 고을에 있다고요? 예. 관아의 아전으로 일하고 있지요. 이름은 막동이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자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씨를 쫓는 것도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막동이와 그 무리는 이 고을 수령과 한패입니다. 수령이 한양에서 쫓겨나듯 부임해 온 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지요. 돌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도 눈엣가시입니다. 어린 시절 그 광경을 목격한 저를 그들이 가만둘 리 없지요. 그동안 모른 척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머슴이라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아린이 돌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산골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돌쇠는 아린과 함께 산속 토굴로 몸을 피했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움막이 있던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저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초라한 움막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지요. 아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저만 없으면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제가 사라지면 그들도 당신을 그냥 둘 것입니다. 돌쇠가 아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의 눈빛이 굳었지요. 삼냥을 주고 사람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삼냥을 주고 함께할 인연을 얻은 것이지요. 그 인연을 제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바람이 톡을 입구를 휘감았습니다. 아린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린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관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머슴인 당신이 어찌 그들과 맞선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침 어사가 이 지방을 순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수령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어사에게 전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관아 창고에 있습니다. 막동이가 지키는 그곳에 수령이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돈의 장부가 있지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씨의 원한을 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새벽빛이 돌쇠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사흘 밤낮을 돌쇠는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순서, 막동이가 오고 가는 시각, 담장의 허술한 곳까지 하나하나 파악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수령이 인근 고을로 출타한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돌쇠는 손에 든 호롱불을 낮게 비추며 장부를 찾았지요. 구석진 곳에 쌓인 문서 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빼돌린 내역, 상인들에게 받은 뇌물 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5년 전 윤판서 댁을 역모로 몰아 재산을 빼앗은 정황까지 적혀 있었지요. 찾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게냐? 돌아보니 칼자국이 있는 산에 막동이가 서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그 머슴이로구나. 진작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막동이가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품에 꼭 안았지요.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지요. 이 장부가 어사나리 손에 들어가면 내 놈들은 끝이다. 그 전에 내 놈이 죽으면 그만이지. 막동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몸을 피했지만 어깨를 스쳤지요. 피가 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둘의 싸움이 한창일 때 갑자기 횃불빛이 관아를 비추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당당한 목소리와 함께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지요.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는 돌쇠가 쥔 장부와 칼을 든 막동이, 그리고 피를 흘리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모두 잡아들여라. 관졸들이 달려들었지요. 막동이는 저항했지만 곧 제압되었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어사에게 내밀며 말했지요. 여기 이 고을 수령의 비리와 5년 전 윤판서 댁 역모 누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어사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사는 밤새 장부를 살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수령이 체포되고 막동이와 그 일당들도 줄줄이 포박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지요. 5년 전 윤판서의 역모 사건은 처음부터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한양에서 하급 관리로 있을 때 윤판서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고발장을 꾸며낸 것이지요. 윤판서는 청백리였습니다. 한 점 흠도 없는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그 집안의 재산은 수령과 일당이 나누어 가졌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상속녀인 아린을 그들은 끈질기게 쫓았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지요. 어사는 아린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윤판서의 외동딸인가?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충신이셨네.
누명은 벗겨지고 명예는 회복될 것이야. 아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지요. 어사는 이어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 머슴 돌쇠라 했던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온 그대의 공이 크네. 돌쇠가 엎드려 절했지요. 아씨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사내로다. 수령과 일당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산은 돌려주라는 명이 내렸고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 왔지요. 그는 어사의 추천을 받은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윤판서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고 압수되었던 재산 중 일부가 유일한 상속녀인 아린에게 돌아왔지요. 아린은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양반가의 후손으로서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지요. 어사는 떠나기 전 돌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대의 공로를 치하하여 양인의 신분을 주겠네. 더 이상 머슴이 아닐세. 돌쇠가 황송해하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아니야. 그대는 받을 자격이 있네. 어사가 떠난 후 아린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삼냥으로 제 목숨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삼냥으로 제 삶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아씨가 웃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언덕배기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들어섰지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울타리 밖으로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쇠와 아린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린은 더 이상 슬픈 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이면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면 돌쇠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돌쇠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린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왜 전 재산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까?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돌쇠가 빙그레 웃었지요. 사람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 말이 마을에 퍼져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했지요. 선을 베푸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순박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도운 돌쇠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지요. 세상에는 눈앞에 이익만 좇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데서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